안녕하세요. 이영상 교수입니다. 자, 이번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농업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신사업의 기회와 앞으로 농업 발전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신산업의 변화는요. 바로 farm to family의 상거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떤 시대죠? 개인 맞춤형을 해야지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농업은 어떤 산업일까요?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해서 판매하는 산업? 아닙니다. 고객으로 좀 더 들어가다 보면 결국 농업은 개인들의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건강계라는 생태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단순하게 우리가 재배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고객의 정보를 알아서 또는 가족의 정보를 알아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되면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 방식의 새로운 기회, 새로운 변신 이런 것들이 큰 성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객은 결국 나만을 위한 미 서비스를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로컬 푸드점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로컬 푸드에 가보면 칼 때마다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칼 때마다 나는 당뇨가 있는데 당뇨에 대해서 좋은 음식이 아니고 신토부리 하면서 판매를 합니다. 그건 뭐예요? 고객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고객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자, 수험생이 있는 집안에 수험생들의 건강에 좋은, 뇌 건강에 좋은 여러 가지 작물들을 섞어서 3일에 한 번씩 공급할 수 있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실명제, 그 다음에 입증된 건강 식재료, 그 다음에 가족을 돌보는 식재료, 그 다음에 나만을 위한 맛, 그리고 나를 또 알아주는 서비스. 이런 서비스가 바로 우리가 미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로 농업이 일대 혁신을 해야 되고요. 이런 방향이 새로운 농업의 유통 방식의 신사업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신사업의 기회는요. 청정에너지 생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장 불량 에너지 소비국입니다. 우리나라에 쓰는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이 90% 가까이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83%는 탄소가스를 유발해서 지구를 오염시키는 석탄과 석유 에너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이런 에너지 때문에 우리는 파리협정이 2020년부터 신구 협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큰 부담금을 안게 됐습니다. (108개) 국가 중에 104위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면 지금 당장 지구의 식물이 10% 정도가 멸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부터 나서서 청정 에너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개인과 개인 간의 전기 또는 에너지를 사고 파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ESS, 전기 공유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 그거를 5개년 계획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농업은 어떻게 될까요? 대지가 있습니다. 햇빛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농업, 이렇게 농업의 틀을 벗어난 농업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사업 기회는 3D 프린터입니다. 바로 우리가 3D 프린터가 물건만 제조하는 게 아니고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음식도 앞으로 제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을 제조하는 청정 원료가 필요합니다. 청정 원료는 누가 만들어주죠? 농민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중간 직거래를 없애고 프린터로 바로 해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재료 공급. 이거는 굉장히 큰 사업계가 앞으로 미래에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좋은 사업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산업, 그리고 이렇게 좋은 신사업 기회가 있는 농업, 어떻게 발전해야 될까요? 농민의 흐름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스마트 팜 위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새로운 혁신 방향을 함께 농민들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인공지능은 뭐가 필요하죠? 많은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적어도 상추를 하나 인지시키는데 레티스 봇은 500만 장 정도의 학습을 시켰습니다. 자, 여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에 대기업을 다니다가 귀농한 마코토 고이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오이 농장으로 다시 자기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손으로 오이를 7등급 분류하는데 엄청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야, 이걸 인공지능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인공지능을 텐서플로우라는 인공지능을 가져다가, 이건 무료죠. 인터넷에 오픈소스입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짰어요. 학습을 시켜야죠.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7등급에 한 장에 1000장씩 7000장을 3개월 동안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학습시켰어요.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확도가 70%밖에 안 됩니다. 적어도 90%가 넘어야 쓸 수 있는데 말이죠. 왜 그럴까요? 첫째, 데이터의 양이 부족합니다. 7000장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두 번째, 해상도가 너무 낮아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또는 해상도가 낮은 카메라로 찍으면 정밀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자, 이것을 미국 정부가 깨달았습니다. 자,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려면 정부가 이제까지와 다른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정부화 시대에는 뭘 만들어줬죠? 엑셀로 데이터를 주고 간단한 데이터만 주면 됐습니다. 인공지능이 학습 가능한 데이터를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미국도 2016년부터 인공지능 훈련용 데이터를 만들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제 나서야 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펜실베니아의 대학 교수 등이 작물 14종에 걸쳐서 질병 26종을 핸드폰으로 딱 찍으면 바로 질병을 알려주고 조치를 알려주는 앱을 개발했어요. 그 앱이 플랜트 빌리지라는 앱입니다. 자, 이거를 실험실에서 5만 개가 넘는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더니 정확도가 99.35%예요. 야, 그래서 됐구나. 그리고 농민들한테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실험실하고 자연하고 같습니까? 자연에 있는 식물은 비바람에 맞으면 질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확도가 30~40%밖에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데이터 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밀한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해서는 수백만 개 이상의 빅데이터를, 그것도 인공지능이 학습 가능한 데이터를 준비해 줘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집단지성입니다. 자, 피오토 테크놀로지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렌틱스라는 모바일 앱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작물의 질병을 판단해 주는데 농민들도 질병을 올리는 거예요. 이거 질병 걸렸네? 올려주면 그게 뭡니까? 데이터죠. 그 데이터를 올려주면 서비스를 무료로 받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좋은 앱이네? 자꾸 무료로 받기 위해서 자기 질병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데이터가 순식간에 모이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집단지성 방식. 정부 입장에서는 농민들과 정부가 하나가 돼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데 힘을 써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농업, 기회이다. 두 번째, 인공지능이 각
농사를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별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신사업 기회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떤 느낌이십니까? 와, 농업 정말 성장 산업이구나.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구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60%라는 성장세를 갖는 산업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한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고 그랬습니다. 1차 산업혁명 이전에 80%가 농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8%가 농민이에요. 그럼 이 8%로 어떻게 60%를 더 만들어냈을까요? 바로 지능과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농자 천하지 대본이 아니고 농지 천하지 대변역. 다시 말하면 농부와 지능이 합쳐지면 경험이 대신할 수 있는 지능이 되고 행동을 기계가 같이 하게 됨으로써 천하의 대변혁을 일으킬 수 있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약간 저성장되고 저평가됐던 이러한 농업이 미래의 한국을 책임질 수 있는 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